2장 머신러닝 시작하기는 총 4개의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1절은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데이터 분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보고요. 2절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넘파이와 판다스를 이용해서도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만은 머신러닝 패키지인 사이킨런에 대해서도 전처리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지 알아봅니다. 3절은 4절에서 모형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4절은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살펴봅니다. 이 2장 내용은 머신러닝의 아주 고급적인 알고리즘이나 내용을 설명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머신러닝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머신러닝의 개요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만약에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데이터 분석을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교과서적인 정답은 통찰, 즉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대답하고 끝내기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는지와 모르는지를 나눠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나눠서 구분을 해놓고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알고 여기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안다는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패키지를 사용하고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그걸 떠나서 나중에 배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분석 방식을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분석 방식은 알고 있지만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이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통찰, 즉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뭘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인사이트보다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분석 방법이 뭔지 알고 그리고 분석 대상이 뭔지도 알고 있다면 그때는 당연코 내가 만든 예측 모형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그리고 빨리 동작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화, 즉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모른다면은 인사이트 발견이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아는 상황이라면은 최적화를 통해서 모형의 정확도를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더 빨리 예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하지만 뭘 찾아야 되는지 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솔루션을 찾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물론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찾는지도 모른다면 사실 그거는 신대륙 발견하러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인사이트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지만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아는 경우라면은 최적화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사이트 발견과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이트 발견을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전처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죠. 이 EDA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재하는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 기법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통계 모형을 세우고요. 그리고 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 통찰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최적화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기계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사이트 발견은 EDA를 통해서, 그리고 최적화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EDA를 잘하려면은, 또는 머신러닝을 잘하려면은 뭘 배워야 될까 이거죠. EDA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잘 탐색을 하고 시각화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를 당연히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의 부분 집합을 뽑아내거나 병합, 연결 등의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잘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또는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분석한다면은 파이썬 패키지에 넘파이, 판다스, 그리고 매플로립, 시본 등을 배우면 되는 거죠. 넘파이나 판다스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패키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머신러닝만 배울 거라면은 넘파이보다는 판다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우면 되지만요. 머신러닝 외에 그 이상 딥러닝도 배우고 그 이상의 것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판다스 패키지는 필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당연히 시각화 패키지가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매플로립, 시본 등입니다. 그래서 EDA를 잘 하려면은 파이썬을 배우고 있다면은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시본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하는 걸 배워라 이거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잘 하려면은,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다면 당연히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도 많이 해야 되고 파생 변수도 추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머신러닝 모형을 생성하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주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썬 패키지에서는 머신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사이키런 또는 통계 라이브러리인 스테이치 모델즈 패키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분석을 잘하려면은 뭘 배워야 돼요?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시본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다루고 시각화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사이키런이나 스테이치 모델즈 패키지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형을 만들고 예측을 하는 걸 배우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이 영상의 선수 과정인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아마도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시각화 과정을 배우고 수강하셔야 이해도가 높은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배웠어요.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머신러닝은 화면에 보시면은 축구 경기하는 판이 보이잖아요. 머신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톰 미첼의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태스크를 이루기 위해서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퍼포먼스 메저를 증가시킨다 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축구 경기를 한다면 축구 경기의 목적은 뭐예요? 당연히 게임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게임에서 이기려면 뭘 잘해야 돼요? 당연히 골 넣는 걸 잘해야죠. 골 넣는 걸 잘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게 해야 하잖아요.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경험을 통해서 퍼포먼스 메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T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E를 통해서 P를 향상시킨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머신러닝이죠. 주어진 데이터 X와 그리고 각 데이터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현상 Y에 대한 관계를 찾는 과정, 이게 머신러닝이고요. 자, 그리고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 F를 찾는 거.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P를 향상시킨다 라고 대답하시면 머신러닝의 답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은요, 크게 지도학습과 그리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감독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도학습을.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을 자율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속변수 y가 있냐 없냐라고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것은 분류와 획인데요, 둘 다 종속변수 y가 있는 거예요. 분류는 분류의 클래스 레이블이 존재하는 거고, 획인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y값이 존재하는 것이죠.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군집, 그 다음에 연관분석이 있어요. 군집분석은 데이터를 여러 개의 군으로 나누는 건데, 나눈 다음에 거기에 레이블을 붙이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머신러닝이 핫하니까 연관분석도 머신러닝의 범주에 넣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관분석은 연역적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의 연관 규칙을 찾는 거이기 때문에 학습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머신러닝이니까 연관분석도 머신러닝에 슬쩍 끼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지고, 지도학습에는 분류, 회귀,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에는 군집, 연관분석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머신러닝에서 태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스크, 분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종속변수를 원하는 레이블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0부터 9까지 필기체 숫자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어떤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지 알아내는 거죠. 여기서 y는 종속변수죠. 이 종속변수는 이 숫자 이미지가 0인지 1인지 3인지 9인지 등을 알아내는 거고, 원본 데이터 x는 이미지 영상이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28 곱하기 28 크기의 화소가 될 거고. 자, 태스크, 분류에서는 데이터를 원하는 레이블을 잘 찾는 거. 회귀는 실제 타겟 값을 잘 찾는 거예요. 분류가 범주형 변수에서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라면은 회귀는 연속형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죠. 군집은 타겟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군만 나누는 것으로 되죠. 물론 군집 분석에서 군을 몇 개로 나누어야 좋은 군인지를 찾는 것도 군집 분석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요, 기본적으로 군집 분석은 종속 변수가 없습니다. 머신러닝 모형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모형을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분류라면은 몇 개를 맞췄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겠죠. 회귀라면은 실제 예측한 것과 실제 값과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군집은 타겟 변수가 없으니까 군들끼리, 군과 군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나 되고, 군 내의 데이터들은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군을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분류든 회귀든 군집이든 평가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를 통해서 좋은 모형인지 아닌지 찾아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형의 평가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분류 경우에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1이에요, 이거는 2예요 라는 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시킨 모형을 가지고 나중에 예측을 하는 거고, 회귀도 마찬가지로 이 x값을 집어넣었으면 y가 나와야 돼요 라는 걸 계속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 x를 집어넣었을 때 y를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y를 찾기 위해서 x를 집어넣어서 y를 예측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군집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든 군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머신러닝은 뭐라고요? T를 이루기 위해서 E를 통해 P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P는 퍼포먼스 메저죠. 머신러닝 모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하고 나서 이 데이터에서 필요하다면 텍스트 분석을 먼저 수행하고요. 그리고 EDA를 하게 되는데 EDA 단계에서는 샘플링도 하고요. 탐색적 자료 분석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변수 선택, 주성분 분석, 유의성 검정, 차원 축소 등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외에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EDA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링 단계가 있는데 이 모델링 단계에서 머신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종속 변수가 없는 데이터라면은 연관 분석이나 군집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종속 변수가 있는 거라면은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분류, 회귀, 물론 회귀에서도 또 더 나아가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Y를 찾는 프리딕션, 미래에 Y를 예측하는 포캐스팅 등이 있을 거예요. 물론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모형이 정답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다시피 머신러닝은 EDA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넘파이, 판다스, 맵플로리, 시번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 탐색하고 전처리 수행했다면은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태치 모델지 패키지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평가해서 계속 모형을 더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학습 이후의 단계는 모델 평가, 그 다음에 모델을 실제 현장에 배치시키는 것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모형을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형이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훈련 단계, 학습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 단계는 추론 단계로 나눠지는데 학습 단계는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추론 데이터는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모형이 만들어져야죠.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 추론하는 과정이죠. 물론 여기서 미래의 데이터가 아닌 과거에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를 예측하기도 해요. 즉 훈련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독립변수들 중에서 종속 변수를 예측 잘할 만한 변수들을 특징을 추출해서 이걸 이용해서 종속 변수와 함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형을 만듭니다. 이 학습된 모형,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X를 집어넣으면 Y를 예측하겠죠. 맞습니다. 머신러닝에서도 학습된 모델이 있다면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X 독립변수들을 훈련 단계에서처럼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된 모델에 집어넣으면은 이 새로운 종속변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측한 것이 나중에 실제 정답과 얼마만큼 잘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델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머신러닝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머신러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예요. 예측 분석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도구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numpy, scipy, matplotlib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numpy나 scipy, matplotlib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scipy보다는 numpy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scikit-learn은 분류, 회귀, 군집 분석을 위한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구현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차원 축소, 모델 선택, 전처리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어요. 당연히 머신러닝을 위한 필수 패키지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 상당수는 이 scikit-learn 패키지를 이용을 해요.
사이키런 패키지 사이트는 scikit-learn.org 스테이블 들어가시면 머신러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첫 화면에서도 분류, 회귀, 군집에 관련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사이트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이고요.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알고 무엇을 찾는지도 안다면은 이미 인사이트가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최적화가 더 중요합니다. 최적화는 머신러닝 모형의 정확도를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예측하기 위한 거죠. 인사이트 탐색은 EDA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시번 등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시각화하는 패키지를 배울 필요가 있고요. 머신러닝은 머신러닝과 관련 패키지, 사이키런, 스태치 모델즈 패키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고 그러나 뭘 찾아야 되는지 아는 경우라면은 솔루션을 찾아야죠. 그거는 한마디로 돈으로 때우라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